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분들, 주영동자입니다. 다들 잘 지내시나요? 무더운 여름 전부 물 많이 드시고, 수박, 시원한 과일 드시면서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밖에 나가는 게 두려울 정도로 이렇게 더운 날씨가 너무나도 역대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홍수 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 재난 사태도 발생되고 정말로 자연의 힘이라는 게 감사하기도 하면서 또 잘못을 하면은 무서운 존재라는 판단을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7월 달이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이. 7월 31일, 7월 달 뭘 이렇게 했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술술술 쉬면서 시간을 보낸 달이었습니다. 원령 여행기도 많이 갔었죠. 설악산, 대둔산, 계룡산. 제가 기도를 해서 원력을 높여야지 주영동자의 목표이자 저의 수행 바라는 목적지는 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 남을 비춰줄 수 있는 존재가 된다. 내가 먼저 밝고 티 없이 맑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서 기도도 다녀오고 그렇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하고 일요일 날에는 제가 가평을 가요, 여러분들. 가평에 무슨 일로 가냐면은 동아리 MT 바로 가평으로 갑니다. 가평에는 그 불교 동아리 학생들끼리 뭐 절도 없을 텐데 보통 여행하러 가평을 많이 가잖아요. 가족 단위로 됐든 친구들이나 됐든 레저 활동을 하러 많이 가평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캠핑장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불교 동아리 MT는 최대한 불교 색채를 빼서 어부님들하고 같이 놀면서 1학기 릴렉스한 시간은 보내고 있고, 그래서 다들 뭐 불교 색채를 띠는 것보다 한번 놀아보자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서 가평으로 가서 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많이 생각했죠. 두려움도 올라왔었고, 왜냐하면은 주용동자는 절이 편하기도 하고, 이번에 만약에 절로 간다면은 겨울방학 때 MT를 절로 가고 태연 스님네 사찰도 가고 그러면서 하루를 보내서 저 나름대로의 쉬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이번에는 색다른 MT를 준비하는 거다 보니까 불교 동아리가 아닌 정말로 다른 동아리 회장분들도 많이 준비하시는 일반적인 MT를 제가 맡게 되어서 임원진 친구들하고 보부님들하고 같이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막했죠. 주용동자 운동도 가고, 어, 혼자서 여행도 떠나면서 예정보다 늦게 동아리 MT를 준비를 했었어요. 또 쉴 때는 또 쉬어야 된다고, 여행을 많이 떠나고 했었는데, 그래서 늦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막상 준비를 안 하고 저희가 일을 펼치겠다는 생각이 들 때는 어떤 감정들이 올라올까요? 시험 공부 안 했는데 시험을 봐야 돼. 그것처럼 두려운 감정들이 올라올 겁니다. 제가 저번 주에 그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림을 해서, 아, 물론 거기서도 교훈이 있겠지만, 이것을 동아리 MT, 성공적인 MT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실천을 안 하고 계속 머리로만 맴돌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바로 그저께인가요? 네, 그저께 동아리 MT 사전 답사를 갔습니다.
가평으로 혼자 떠났죠. 버스 타고, 빨간 버스 타고, 가평에는 지리적인 위치가 살짝 안 좋을 줄 알아가지고, 택시가 과연 잡힐까? 주영동자가 기획한 그 MT 구성하는 쪽에는 양떼 목장하고 펜션까지 뭐 여러 가지로 이동해야 되는 데가 있는데, 택시를 타고 갔었어요. 택시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도. 가평이어서. 제가 또 고정관념이죠. 가평에는 택시가 없고 그냥 시골길일 거야. 라는 판단이 있어가지고 그랬던 건데 다시 한번 나의 고정관념이구나라고 체크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양떼 목장부터 해서 정말 더웠습니다. 땀도 흘리면서 그 양떼 목장에는 양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양들도 더워가지고 헥헥거리고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냐면 몸을 이렇게 떨고 있어요. 이 친구들도 더위를 느끼나 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죠. 장사를 어떻게 보면 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양들이 불쌍하구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 판단이겠죠. 제 판단임을 다시 알아차리면서 양들한테 당근도 주고 저는 목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양들한테 먹이를 주려고 하니까 우르르르르르 당근이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막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먹이 먹겠다고. 이전에 일본 나고야에 갔을 때 사슴한테 줬던 그 간식이 딱 생각이 나면서 양들한테 주면서 제 과거의 그런 기억들을 되살리는 시간도 가졌고, 양들이 생각보다 이빨이 사람 이빨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함도 느꼈던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양떼 목장을 기점으로 해서 펜션까지 한 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0분 안에 가는 가까운 거리인데 걸어서 가면 좀 걸려요. 1시간 이상. 그래서 택시 이런 것들을 조금 탈까? 그래서 예약을 좀 걸어봤는데 예약이 안 잡히는 겁니다. 한 세네 번 넘게 했는데도 16분 거리, 20분 거리에 기사님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떠가지고 안 되겠다. 역시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냥 맨발의 청춘 느낌으로 그 인도가 없는 네, 2차선이죠. 2차선 도로를 틈타서 가장자리에서 걸어갔습니다. 중간중간에 히치하이킹도 하면서 저기요, 잠시만요. 기다려주세요. 저 좀 태워주세요. 왜냐하면은 방향이 갈려 있는 거가 아니라 쭉 앞으로 내려가기만 하면 돼가지고 태워서 가줄 수 있다라는 판단이 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히치하이킹도 막 했어요. 그런데 다들 안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주영동자는 차가 올 때마다 계속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손도 흔들면서 그렇게 웃음의 미소로 네, 했었는데 한 차량이 멈추는 겁니다. 그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덥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차량에 있던 분들도 멈춰 있다가 출발하는 거예요. 아, 이 청년이 도움을 요청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드는 후회가, 차라리 살짝 멈출 때 얼른 뛰어가지고 저 좀 태워주세요. 이 말 한마디 했을 거라는 좀 과거의 후회가 있지만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주용동자의 판단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열심히 수행했고 다행히 택시를 타서 펜션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도 귀찮게 하고 여러 가지 MT를 준비를 하면서 지금까지도 MT에 대한 기획들을 밀린 숙제처럼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확실히 MT 펜션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사진도 찍고 영상도 남긴 게 있는데 직접 사진도 보면서 한 대학생활에 그 불자가 어떻게 지내는지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죠. 네. 그렇게 하려면 좀 잘 보려나? 네, 제가 가평 도착하자마자 간 곳은 맛집, 춘천 닭갈비. 네, 여기 갔었어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지금 휴가철이어서 가족분들하고 많이 오셨던데, 실장님하고 뭐 얘기를 해봤습니다. 예약을 안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수기 때는 예약 안 받고 먼저 온 사람들에 한해서 그냥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조금 강조를 했습니다. 대학생들이고 동아리에서 단체로 오는데 이렇게까지 또 왔지 않느냐 하면서 집념으로 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여기서 예약을 허락을 해주셔서 감사했고 확실히 전화하는 것보다 직접 가서 얼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큰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양떼 목장, 네, 음, 제 화면이 살짝 저를 좀 줄이고, 네, 양들. 여기 자세히 보면 양들이 있습니다. 네, 양 친구들. 보세요. 이 친구들 더워가지고 그늘에 있는 거 봐요. 아, 이거 얼마나 좀 슬픕니까? 헥헥거리고 있었어요, 헥헥. 그래서 먹이를 안 줄래 안 줄 수 없어서 먹이를 사고 친구들을 위로해주는 시간 가졌는데 중간에 먹이를 주고 있었는데 한 그 목장주 분께서 먹이를 주시려고 딱 안에 들어오시더니 풀이었어요. 근데 인기가 많나 봅니다, 풀이. 먹이 지금 당근 주고 있었는데 당근은 눈에 안 들어와가지고 제 거는 버려고 바로 목장주한테 가는 염소를 보면서 약간의 실망감? 내가 먹이를 준비했는데 너희들이 간다고?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양들이 쉬고 있는 모습. 아, 이렇게 풍경이 좀 잘 돼 있습니다. 가평도 산이 되게 풍경이 예뻐서 그것을 둘러싼 양떼 목장이나 펜션도 뭐 뷰가 좋더라고요. 네, 드디어 주영농장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펜션에 도착해서 지금 얼굴부터 씻고 머리가 좀 젖어 있죠? 네,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펜션 보고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바로 옆에 뷰가 보세요, 여러분들. 뷰가 이거 산 뷰여서 초록초록하고 여기서 저녁 때 캠핑 느낌으로 네, 고기도 구워 먹고 저희 동아리 임원진 분 중에 민수 형이 안성지 셰프입니다. 고기나 식자재, 네, 장어까지 기력을 보충하고 싶어서 네, 식자재를 잘 준비해주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 혼자서 했다면 절대로 못했죠. 사장님께서도 정말 인연이라는 게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버스 기사님도 그렇고 펜션 사장님도 그렇고 전부 다 종교가 불자이시고 그 사장님께서도 동국대학교에서 인연을 맺어서 부부로서 지금 결혼을 네, 하셨다고 해서 이것도 인연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와서 수박도 주시고 또 저를 보시더니 통화했을 때는 살짝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주영동재입니다 이렇게 오글거리게 해서 얼굴도 조금 나이가 많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실제로 봤을 때 얼굴이 순둥순둥하게 생겨가지고 애처럼 생겨가지고 약간 혼돈스러운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토마토 주스하고 네,
더워가지고 물 달라고 했는데 수박까지 주시면서 누워서 좀 쉬다가 네, 바로 계곡으로 갔습니다, 여러분들. 계곡에도 물이 그렇게 깊지가 않더라고요. 요새 날씨가 더워서 이 햇빛이 물을 빨아들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저희가 물총놀이도 하고 네, 비치볼인가? 물에서 뛰어서 놀 수 있는 탱탱볼 같은 걸로 해서 단체 게임으로 배구 느낌으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토스 하는 그래서 진 팀은 벌칙이나 108배는 할 수는 없고 불교 색채를 뺀다고 해서 상품을 나눠가지고 그 퀄리티를 나눌까 생각 중입니다. 상품도 네, 아까 전에 고기 잘 굽는 안성재 셰프 민수 형께서 왜 안성재 셰프라고 하냐면은 진짜 안성재 셰프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제가 안성재 셰프라고 계속 부릅니다. 민수 형. 아, 이거는 온우가 그 북한산 금선사에서 당일령 템플스테이 했을 때 당시인데 눈이 풀려 있죠. 아니, 초점을 왜 못 맞추는 거야, 온우야. 저 혼자서만 웃고 있으니까 약간 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실제로 이 북한산 당일령 템플스테이는 제가 희망을 해서 추진했던 것은 아니고 스님께서 한양대학교 불교동아리 지도부사님께서 우리 학생들이 기존보다 좀 덜 참석하게 됐다 해서 한국대학교 학생들을 모집하라고 해서 갔었는데 원래는 좀 가기 싫었죠. 그래서 좀 쉬고 싶었고 이번 주 토요일에도 MT가 있으니까 차라리 좀 쉬면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이것도 나의 판단이 아닐까? 아 그냥 어떻게 보면 두려워서 주저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면서 아 그냥 혹시 모르고 또 여기서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겠다. 또 주영동자 금선사에 가고 싶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의 전환, 네, 그렇죠. 수행이죠. 그래서 하기 싫은 것도 이렇게 기꺼이 하면서 템플스테이를 했었고, 이런 점들을 생각해서 은우 동자라고 부릅니다. 주영동자처럼 은우 동자라고 제가 부르는데, 은우도 어떻게 보면은 인천에서 서울까지 올라오고, 금선사에서 등산까지 하면서 이렇게 더운 거를 되게 싫어하는 그런 친구인데, 이렇게 찾아왔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마음을 냈던 것보다 더 크게 마음을 낸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추진한 활동도 아니고 안 와도 되고 쉬고 있어도 되는데 어, 저 도와주려고 와줘서 너무 감사했고 오늘도 108배를 하고 원래는 기존에 없던 프로그램 제가 봉지를 안 해가지고 108배 한다고 하면 안 올까 봐 108배는 안 한다고 했는데 직접 당일에 108배까지 하면서 오늘 정말로 열심히 참석을 해줘서 너무 고마웠다는 생각으로 다시 이야기가 좀 샜는데 그렇게 지냈습니다, 여러분들. 어, 그렇게 7월 달도 금방 가네요. 어, 불교 동아리 이제 활동을 하면서 MT나 여러 행사들을 기획을 할 때 과연 어떻게 하면 법우님들한테 저만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닌 그 상대방들을 만족시킬까? 이것도 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고민을 하는 것일 텐데, 아까 전에 말했던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요즘이에요. 그래서 불교 색채를 빼는 이유도 부모님들이 좋아할까봐? 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 가지 시도, 경험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원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캠프파이어를 저희가 할 텐데, 그때 솔직히 말하면은 동아리 생활이 됐든, 아니면 친구 사이가 됐든, 심지어 가족지간에도 저희가 살아가면서 좀 진지한 얘기라고 하죠. 진지한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은 무언가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나, 예, 내가 어떻게 정말로 살아갈 것인지 막막함도 듭니다. 대학생들이라면.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친구 사이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어려운 상황이고, 가족 간에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발 간섭하지 마.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주용동자는 뭔가 대학생들하고 나하고 주용동자도 힘들어 하잖아요. 지금처럼 쉬고 싶은 걸 더 좋아하고, 그래서 내 안에서 느끼고 있는 이러한 생각들이나 감정들을 온전하게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러한 대화, 법담을 조금 나누고 싶다. 네, 그렇게 불교 동아리를 만들고 싶은 생각에 캠프파이어 때도 그런 활동들을 할까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활동들 중에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은데, 지용동자가 생각을 했던 거는 대학생 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가 고민들이 있을 텐데 취업이라든지 어, 여러 가지로 뭐 연애하시는 분들은 연애 고민이라든지 그런 토크도 나누겠지만 제가 동아리 법무님들을 보면은 제일 먼저 판단하는 거는 이 사람이 무슨 학과이고 단국대학교 학생 이후로부터의 그 상대방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학생도 법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어릴 때 그런 삶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못 나누는 그런 게 좀 아쉬웠습니다. 남 이야기를 궁금해하고 또 그래가지고 더욱더 이러한 이야기들을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면서도 어, 그 상대방과 어, 저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이대가 비슷해요. 한 살부터 한 세 살까지 많이 나면은 그랬을 텐데 입시 과정을 누구나 다 겪었고 그러면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각자마다 상처를 받은 거가 됐든 친구들이랑 같이 지내면서 뭐 배신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트라우마도 생겼을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주용동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녁 되면은 감성도 타지니까 새벽 감성 타니까 그때 이야기를 나누려고 주제를 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누구나 다 알 법한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법한 내용들 예를 들면은 선생님한테 혼난 적이 없니? 모범생인 분들은 없겠죠. 하지만 학생이었다면은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각자마다의 그러한 그 데이터 경험,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일 때, 그때의 경험들은 자기만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안에 가지고 있던 것을 밖으로 법원님들한테 내보내면서 그 과정에서는 부끄러움도 있고 창피함도 있고 나의 트라우마나 상처 이런 거를 드러내고 대중 앞에서 그래서 당황할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길게 하지는 않고 어, 그 법부님들이 누구나 다 공통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개인적인 일이 아닌 누구나 다 겪어왔을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추진을 지금 생각 중이고 이번 주에 태연 스님 강의를 들었었는데 네, 태연 스님께서 저희가 그 트라우마 상처, 네, 치유를 통해서 자존감을 향상하는 게 목표고 멘탈을 강화하는 훈련을 하죠. 근데 요즘에 나오는 그 뭐지? 사이코라는 그런 게 있나요? 사이코 드라마? 사이코라는 드라마, 어쨌든 그런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그 엄청나게 성격이 이중인격인 사이코 분이
또 보진 않았지만 들었을 때 그 이중인격인 사람들, 이중인격인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정에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트라우마나 상처를 받은 뭐 아내가 됐든 자식이 됐든 그렇게 해서 직접 만납니다. 만나서 그 사이코인 사람을 치유시키고 극복시키고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사이코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치유하냐면은 완전히 극적으로 몰아내서 어떤 느낌이냐면은 아까 전에 말했던 시험 기간에 너 공부 안 해? 100페이지까지 공부해. 이렇게 스파르타식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사이코인 사람의 이전에 스스로가 가지고 있던 트라우마죠. 상처죠. 그런 것들을 밖으로 대중들이 보고 있는 그곳에서 계속해서 압박 질문을 하는 거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또. 그러면서 트라우마를 하나씩 하나씩 뭐 그들 나름대로 치유한다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태연 스님께서 말씀하신 걸로는 그 방법이 정말로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트라우마나 뭐 상처 이런 거를 치유를 해서 궁극적으로 그 사이코 성향을 가진 부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스파르타식으로 압박 질문 형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장면에서 나의 잘못된 나의 참여할 부분들을 드러내는 것이 정말로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 잘못했으니까 사이코고 그 사람 완전 인격이 제정신이 아니니까 당연히 그 사람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태연 스님께서는 정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트라우마가 치유될 수는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개념적으로 난 어떤 것들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집어 꺼집어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뇌에서 과부하가 또 올 겁니다. 아, 진짜 하기 싫은데 공부할 때 막막할 때 있잖아요. 하기 싫은데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내 치부로 드러내면은 어떤 감정들이 들겠죠? 약간 수치심, 부끄럽고 그러한 심리도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차례들을 반복해서 막 압박 질문을 여러 가지로 한다면은 오히려 그 사람은 더 미칠 수 있다라고 주영동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상대방한테 감정적으로 감정을 헤아려 주는 거죠. 감정부터 이해를 해주고 그 다음에 무슨 개념을 꺼집어낸다든지 그 이해 부수적인 뭐 포장지를 벗겨낸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돼야 된다라는 그러한 판단도 올라오면서 아까 전에 주영동자가 캠프파이어 때 하고 싶었던 스스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죠. 고민들이나 학교 때, 학생 때 받았던 상처나 그런 것들도 약간 조심스러워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음을 알아차리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른 사람들하고 공감 가고 칭찬을 받았던 적이 없니? 하면서 내가 내 스스로 어깨뽕을 취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감 가지고 네, 또 내가 만족스러운 반응,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야, 너 그렇게 했었어? 너 그런 사람이었어? 대단하구나라는 이야기부터 먼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전환점을 했어요. 먼저 트라우마나 상처나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보다 먼저 그 상대방을 인정을 해주는 거죠. 네, 인정을 해주고, 아, 너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나 너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비로소 뭔가 조금 더 상대방도 마음을 편안하게 할 거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 포교, 상대방을 너무 옥죄면서, 이거 해야 돼! 108배 해야 돼! 그렇게 하는 것보다, 너가 그렇구나.
너의 감정과 너의 생각들 다 인정을 해주고, 먼저 상대방들이 원하는 거,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 그런 것부터 먼저 해결을 해주고, 그 이후에 뭐 주영동자 하고 싶은 포교, 네,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주영동자가 가지고 있는 뭐 트라우마가 됐든 상처가 됐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치유를 해주고 싶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상황을 똑같이 재현을 하는 거죠. 트라우마였을 때의 상황을. 그때 위로해주고, 직접 가해자였던 사람이 뭐 동아리 부원이 됐든, 다른 사람들이 됐든, 가해자 역할을 해서 그 이전에 받았던 상처가 아닌 위로와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그 과정들을 역할극을 통해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영동자가 생각하기로는 그 태연 스님께서 또 얘기를 했듯 역할극을 오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분 정도? 길면은 뭐 한 3분 정도? 짧게 하고 끝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깊게, 너무 길게 하면은 오히려 뇌에서 과부하 띵 오류가 나오고 더욱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부작용을 살짝 없애고 살짝 2, 3분 정도 했지만 무의식에서는 살짝 꿈틀꿈틀거리고 약간 이렇게 움츠렸던 게 살짝 이렇게 움직이려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살짝의 무의식을 건드려주는 것이 역할극이지 무슨 뭘 다 끝내야 되고 그때 이야기했을 때 트라우마를 다 치유해야 되고 그것은 너무 광범위하다라고 해서 역할극도 만약에 한다면은 짧게 해야 되겠다라는 수행 컨텐츠 방향성들을 요즘에 많이 어, 몰두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쉬면서 아,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근황 토크를 하게 됐네요. 네. 제가 MTA 사전 답사 끝나고 저녁쯤이어서 근처 편의점에서 밥을 먹다가 수업 끝나고 저녁 한 1시, 11시 그쯤에 차가 없습니다. 네, 택시도 없고 펜션 쪽은 더 산안 쪽으로 들어가야 돼서 제가 한번 기획해본 콘텐츠가 3만 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컨셉으로 거기에 있는 펜션이나 캠핑장 잘 수 있는 숙소에서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어줄 수 없냐.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들 전화를 안 받고 또 주영농자가 새벽쯤에 전화를 해서 무슨 새벽에 전화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영등자는 대로 마음의 상처를 무의식적으로 받았을 겁니다. 그랬는데 주영등자는 포기를 하지 않았고 근처에 있는 펜션 걸어 다니면서 막 전화도 하고 사장님하고 한 분은 직접 나오셨는데 막 주저주저 이야기를 했어요. 3만 원에 지금 숙박을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근데 고민을 하셨는데 될 줄 알았어요. 사장님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했는데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상대 사장님이 안 해주시니까 안 된다라고 하니까 5만 원 아니면 안 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마음적으로는 조금 상처를 받았음에도 확실히 이 컨텐츠 주용농자가 계속 했었잖아요. 그래서 옛날보다는 그래도 계속해서 많이 말을 할 수 있는 그래도 실패를 해도 꿀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함을 또 알아차림을 했어요. 주저하게 되더라고. 내가 실패를 했을 때 다른 펜션이나 숙소에 갈 때,
이전에 실패를 했으니까 이번에도 실패를 하겠지? 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주저한다라는 그러한 주용동자를 알아차려냈는데, 그때도 제가 항상 되뇌인 거는 그건 어차피 과거에서 지낸 거 아니냐. 그리고 사장님도 다 다르고. 그래서 항상 포기하지 말고 항상 앞으로 가자라는 마인드도 했었고, 그렇게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잠을 밖에서 잤었어야 됐는데, 그리고 쭉 걸어가지고 도로를 걸어 다니고, 최종적으로 유명산 휴양림이라고 야영장 이렇게 정자 쪽으로 된 데서 사람들이 텐트 치고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유명산 산신령님의 기운을 받으면서 모기들이 조금 있었지만 퇴치제를 뿌리고 잠을 잤었습니다. 3시간 동안.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3시간 동안 잠을 잤지만 일어났을 땐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숙소에서 만약에 잤더라고 한다면은 그때 유명산은 못 갔겠지? 지금 이렇게 좋은 유명산 산신령님의 기운을 못 받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실패를 했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다른 길이 열린다. 유명산에 갔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충분히 지금 상황에도 감사함을 느낄 수 있다. 이 과정, 실패를 하면서 주용동자는 인왕산이죠. 인왕산 생각이 자꾸 나요. 산하면은 항상 인왕산이 제일 버스트잖아요. 주용동자 입장에서는. 유명산 산신령님을 만나기 위해서 인생의 실패를 겪었다라는 스스로만의 의미부여를 하는 것을 알아차림하면서 아, 뭐 하기 전에 두려운 감정들 다 생겼지만 그것도 포용하고 인정하고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들을 배제하지 말자. 부정적이라고 해서 그 감정을 없애야 되고 제거해야 되고 그런 것은 오히려 더 그 감정이 발현이 되거나 오히려 그것이 고정관념, 규정 짓고 내 기준이 생겨서 장애가 될 수 있다. 내가 느끼는 감정들 살아있고 촉감 다 느끼고 느낌 다 느끼고 하면은 그 느낌들이나 감정들이나 다 인정해주고 포용해주면서 삶을 살아가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네요. 네, 토크를 이렇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인간경은 아니고 초창기 때 제가 했던 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재경요제라는 책인데, 스님한테 받았던 책인데, 한번 마음에 드는 구절을 펼쳐가지고 여러분들과 알아차림의 확립 수행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아, 카메라가 잘 나오나? 네, 카메라가 잘 나오네요. 살짝 얼굴 좀 키우겠습니다. 음, 네. 고연행원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미래 세상에서도 부처님이 출현하여 성도하고 설법하여 온갖 중생을 교화하시다가 마침내 모든 일을 마치시고 열반에 드시려 하시면 저는 언제나 가뵙고 가까이 오시겠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사람이 스볼인가요? 스볼이가 부처님께서 미래에서도 계신다고 한다면은 전 그때도 찾아가겠습니다. 이것도 돌이킨다면은 주용자 군대에서 군중 법사님 항상 군대에서는 3년에 한 번씩 본인이 가지고 생활했던 부대에서 이전을 해요. 다른 데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스님, 제가 스님 다른 데로 뭐 21사단으로 12사단에서 21사단으로 가신다면 제가 21사단 한번 놀러 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인사치레죠. 직접 주요동자는 전역해서 대학생 불교 동아리 활동하느라도 바쁜데 지금 21사단 군중법사님
21사들로 가셨는데 한 번도 찾아뵙지 못했어요. 간다고는 했는데 말만 간다고 했었지 찾아뵙지 못하는 제 자신을 돌이키면서 여기서 말한 수보리도 미래 세상의 부처님이 출연하신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찾아뵙겠다. 열반에 드실 때, 지금 같으면 이제 장례식장 때, 그때 한번 찾아뵙겠다라고 했지만 그 말이 무조건 맞느냐, 틀리냐라고 따졌을 때 아닐 수도 있다. 수보리가 이야기를 한 것은 인사치레 형식으로 말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제 경험 삼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주영동자, 너는 지금 대학생이고, 지금 불교 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지만, 야, 그래도 너랑 지금 수불이랑 비교했을 때, 뭘 그렇게 비교하냐. 클래스가 다르지 않아, 주영동자? 주영동자, 너에 비해서 수불이 엄청 더 높은 깨달음을 얻었어. 너랑 다를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아, 감히 수보리는 찾아갈 건데, 너 경험 삼아서 안 됐다고 하면 수보리도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 경전에서 수보리가 뭐 갈 거야, 안 갈 거야? 뭐, 이거지, 아니지? 이런 것보다, 경전에서 수보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 내 것으로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그것은 경전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의식, 나에게로 돌이키는 거죠. 그것을 했을 때 비로소 마음 치유, 멘탈 강화, 여러 가지로 치유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맹목적으로 수고리는 뭐 이렇게 성도 하시고 설법 봐요, 뭐 말만 해서는 안 되고, 아, 이게 만약에 나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이키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스스로를 알아가는 시간이고, 하기 때문에 수보리가 갈 거다, 안 갈 거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습니다. 다음 구절. 모든 곳에 다 나타나는 신통의 힘과 모든 수행법을 통달하는 대승의 힘과 지혜와 실천을 모두 닦은 공덕의 힘과 위엄과 신통으로 두루 베푸는 자비 힘을 이루겠습니다. 주영동자 또 원을 세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수보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어 있냐? 수보리의 마음은 지금 그 문장 끝에도 모시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는 이루겠습니다. 원력들이죠? 목표죠?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어, 지금 이 순간, 10월에 나오는데 말만 하고 있습니다. 수고리는 이루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지금 몸이 전부 다 미래로 가 있죠. 성철 스님께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신 게 생각나는데 대학생 불자와 성철 스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생 불자가 스님, 저는 나름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용동자죠. 남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 근데 성질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왜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미래로 미루느냐? 지금 이 순간 너가 뭐 허공이든 진심을 다해서 여러 일체 중생들이 편안하게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면은 그것이 바로 남을 위해 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공덕을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생각납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과 몸을 미래로 가 있던 것을 현재로 이렇게 전환시켜주는 것이 의식의 입체화 과정인데, 수보리는 계속 네, 원력을 다지고 네, 미래로 가 있는 마음이죠. 주용동자도 수행하면서 신통력이나 뭐 공덕이나 자비의 힘 다 기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를 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욕심이 과하구나. 욕심은 정말 끝이 없구나. 뭐 돈 버는 거 그리고 재물 이런 것들도 욕심이겠지만은 기도를 하면서
스스로 내면적으로 수행력이죠. 수행의 단계가 더 높아지기를 갈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구만 계속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나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전의 수행을 하면서 얻어진 것들에 만족을 할 줄 모르고, 내가 지금 조금 더 하면 신동력 좀 더 높아질 수 있겠는데? 계속 미래로 가는 거죠. 지금 조금만 더 하면은 공덕의 힘 쌓겠는데? 하면서 또 미래로 가 있고. 그러면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못 느끼고 있다. 라는 주영동자의 경험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예전보다 주영동자 1항산에 처음 갔을 때보다 많이 발전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도 그래도 돈을 또 지원을 또 받으니까 그렇게 부처님 일을 하면서 받은 돈에 대해서 또 감사함을 여기고 그런데 그 외부에서 더욱더 돈을 원해야 돼.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나 지금 뭐 만족 못 하겠는데 하면서 가면은 죽을 때까지 그냥 비교만 하면서 살겠느냐? 아닙니다. 진짜 비교보다는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충분해. 그리고 동아리 지금 MT 준비하죠? 지금 이 순간 동아리 부원들, 임원진들하고 같이 준비한 거 지금까지 충분하다. 뭘 자꾸 더 구하고 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이렇게 캠프파이어나 사전 답사를 하거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계곡 활동이나 거기에 필요한 준비물들 다 준비를 한 거 지금으로 충분히 만족해. 뭐 빼먹은 게 없나? 뭐 빼먹은 게 없나? 주영동자가 그 군대 군종병을 하면서 실수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이것도 군대 습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항상 완벽해야 돼. 옛날에 종교 행사 때 저희는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오뎅이나 뭐 와플, 떡볶이 그리고 참치 마요 덮밥부터 해서 토스트까지 정말로 그것을 주용동자가 다 만들었거든요. 스님들하고 또 군종병 친구들하고 다 같이 했긴 했지만 매주마다 하면서 재료나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는 것은 제가 했어야 돼서 예를 들면은 토스트를 만드는데 빵을 개수를 못 채웠다. 빵 개수를 못 채워서 다른 사람들이 못 먹을 때 스님한테 혼나가지고 주눅 든 거. 그리고 오뎅 같은 거 뜨거운 용기에 담아가지고 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온병이 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 행사 끝나고 이제 막 가야 되는데 정작 뚜껑을 찾지 못해가지고 방황하고 스님한테 혼났던 기억들, 여러 가지의 그러한 기억들 속에서 스스로 자책을 하고 실수를 하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했던 습들이 너무나도 강하게 되어 있어서 그때에도 제가 했던 거는 실수하면 안 되니까 전날에 미리 A4 용지에 그림을 그려서 이때는 이 자리는 여기 놨다지 얼마나 실수를 하기 싫으면 자리까지도 이렇게 재료들을 위치들 동선들을 다 파악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습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주영동자 뭐 실수해도 괜찮아. 실수해도 그리고 때론 준비 안 해도 거기서 충분히 잘 되는 케이스는 분명히 존재할 거니까 그 습들을 고치는 데는 한 몇 년 정도 걸릴 것이긴 하지만 몇 년 걸린다고 해서 너무 오래 걸려. 나한 번에 바뀌고 싶은데 라는 생각보다 오케이 꾸준하게 정진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저는 실수를 하든 말든 오케이인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여기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또 다짐을 했죠. 살 겁니다. 삽니다. 다짐을 했으면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음,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실수해도 오케이. 네, 요 정도로 하고 어떻게 보면은 마음의 감사함이나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몸과 마음이 지금 미래로 가 있으면서 지금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껴보자. 라는 보현의 건품의 말씀이었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그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 패턴이나 어쨌든 인생 루틴 패턴? 똑같은 일상에서 살면은 계속 여기서 머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움츠러들고 있던 자기 자신을 펼 수 있는 그러한 컨텐츠가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쭉 펼쳐서 지금 화면이 살짝 잘 안 보이네요. 음, 살짝 잘 안 보이지만 다시 지워서 그리면 되죠. 오케이. 슉, 슉. 자세히 보면 이게 손입니다. 둘, 셋. 하나, 둘, 셋. 자, 그랬을 때 손과 발을 지금처럼 쭉 펴주세요. 쭉 펴주세요. 쭉 펴주고, 아, 우리가 움츠러들고 있던 것을 쫙 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 쪽에는 가지돌기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이런 식으로 가지돌기를 뉴런을 새로 형성해 주는 거예요. 손과 발에. 실제로 몸과 마음을 내가 지금 왼쪽 발에서 지금 이렇게 펼치고 있다면은 그쪽에서 신경들, 기운들이 분산되고 하는 그런 느낌을 느끼시면은 더욱 좋습니다. 네, 오른쪽 발도 네, 이렇게 하면서 가지. 이 가지를 하는 이유는 한 가지,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쭉 가야 돼 하는 것보다, 옆으로 가도 돼, 세워도 돼. 그 센 길 통해서 다른 길로도 가도 돼. 다른 길로도 갈 수 있잖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가지를 그리고 있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쭉 펼쳐서 펼쳐가지고, 의식을 입체화시키는 훈련입니다. 그냥 쭉 펼쳐주세요. 펼치고.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선이 이렇게 돼도 되고 뭐 가로채도 되고 마음은 조금 불편하죠. 네. 그런데 그 감정도 알아차리고 그리면서 느끼는 감정도 알아차리고 머리 위에도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도 알아차리고 이렇게 됐을 때 가운데 저희 복부 쪽에 동그란 것을 중심 잡아주고 점점 네, 이렇게 몸속으로, 몸 밖에서 나가는 거죠. 이것이 의식을 넓히고 구부렸던 마음이 펼치는 그러한 명상 세션입니다. 그 펼친 것을 다시 한번 다른 색깔로 하면 또 좋아요. 색연필 다른 게 있다면은 이렇게 내 몸 안으로 다시 펼쳐진 것을 끌어모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동그라미로 쭉 해주고 여기에 오른팔에 있던 것을 이렇게 쭉 동그라미로 펼쳐서 밖으로 나가는 느낌. 또 이렇게 알아차림하고, 또 이렇게 느낌을 알아차림하고,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그리시다 보면은 이렇게 지금 그림이 형성돼서 어디에다가 그려야 될지 모르는 감정들도 존재할 텐데, 그것도 또 알아차림을 하는 겁니다. 계속 알아차림만 또 불편한데, 이것도 약간 침범하고 가로치면은 완성된 느낌보다는 망친 느낌이니까 다시 하고 싶은데 하면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파악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원래 딱 정갈하게 어떤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스스로를 또 파악을 하는 것이 또 수행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든 좋다라고 하면서 오른쪽 팔, 왼쪽 팔, 그리고 왼발, 오른발 똑같이 중동자도 불편해가지고 여러분들 안 보이실까 봐 이렇게 쭉 펼쳐서 오른팔, 오른발 이렇게 쭉 펼치고 펼친 걸 또 다시 한번 몸 안으로 쭉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실제로 무슨 의미가 있겠어.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야 그냥 낙서하는 거잖아. 근데 저희가 낙서를 유치하게 생각을 하죠. 다른 사람들이. 근데 실제로 낙서를 어린애들이 하면서 얼마나 큰 치유를 얻습니까? 어린애들이나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어른들도 해도 되는 거예요. 굳이 다 어린애들만 해야 된다는 그러한 상을 내는 나를 알아차림만 하면 되지. 그리고 냈구나 하면은 상을 냈다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어린애들이 하고 있는 이런 낙서를 한번 해보는 것도 실천 수행의 방향성이 됩니다. 그게 동그라미로 자기 몸 안으로 들어왔다가 하면서 저희는 너무 정답만을 가지면서 그 틀에 맞추는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주영동자도 그렇고, 에이플 맞아야 돼. 이번 학기는 에이플 못 맞았습니다. 이번 학기는, 학점 비풀이면 됐지. 전부 다 비풀 맞았어요. 다행히, 간당간당하게 최종 학점은 4점을 유지하고 있는데, 괜찮다. 비풀 나왔다. 비풀 나왔어. 하면서 항상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 합리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에이플 맞아야 돼. 에이플 맞아야 돼.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좀 쉬고 싶어가지고 비플도 맞고 하면서 그때 내가 돌이키는 것을 또 알아차려야 됩니다. 내가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구나. 또 쉬고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구나. 라고 또 생각을 하면 되고 그렇게 정답만을 강요하고 yes or no, yes or no, 1번, 2번, 3번 뭐 계산 어, 머리가 전부 다 그냥 학생처럼 프로그래머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자유롭게 낙서도 하고, 동그라미. 실제로 엄청난 치유력이 있고, 또 알게 모르게 발생되는 아이디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아이디어가 생각나죠? 이거 보면서, 태풍 같구나. 내가 그린 게 태풍이네. 태풍을 그리려고 했지 않았는데, 태풍을 만들었어요. 의도하지 않았던 게 새로운 관점을 또 얻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움츠렸던 그리고 약간의 인생의 패턴을 조금 넓게 만들고 싶다 하면은 자유롭게 만들고 싶다 하면은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다. 몸과 마음이 미래로 가 있는 것을 나한테 돌이켜보자 하면서 주영 동자도 이번 주 토요일 MT로 인해서 준비해야 되고 몸과 마음이 토요일, 일요일로 가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지금 이야기를 하는 지금 이 순간에 또 집중하면서 내가 몸과 마음이 미래로 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림을 한다면은 다시 한번 미래로 가 있던 점들을 현재로 끌어당기면서 거기에 발생되는 길이, 선들을 통해서 의식을 공간화, 입체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이었던 것을 공간으로 했을 때 얼마나 넓고 자유롭습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이게 점이라고 한다면은, 오케이? 그렇게 해도 돼. 다른 관점으로, 그렇게 해도 돼. 다른 관점으로, 오케이. 하면은 점점 넓어져서 공간을 만들어 가듯이, 이 불교 수행도
자유롭고 해탈, 열반에 오르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그리고 기준들을 다시 한 번 더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연습, 겸손, 하심 수행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나의 잣대로 상대방을 평가하진 않은지 돌이키면서 산속에서만 수행하는 게 수행은 아니라 일상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지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겠다라는 그러한 원을 가지고 직접 살린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훌륭한 수행이 되고 고도의 수행이고 실제로 산속에서 하는 수행보다 어려운 수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주영동제는 대승부사의 원력으로서 정진합니다.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고 있어요. ing 감사합니다. ing 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찾아뵐게요. 안녕. 건강하세요. 아, 너무 덥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분들.